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로 이름을 바꾼 산악영화제가 올해부터 다시 가을에 열립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열흘간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보다 많은 관객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벽 등반가 중 한 명인 아담 운드라의 삶을 친밀한 시선으로 숨가쁘게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제8회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페트루 자루바와 얀 시마네크 감독의 아담 운드라 한계를 넘어입니다. 폐막작은 줄리에트 마르시악 감독의 다큐멘터리 밤의 인도자가 선정됐습니다. 영화제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된 배우 고보결 씨도 참석했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모험가들의 투철한 도전 정신과 끈기, 그것들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를 알리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가을에서 봄으로, 올해부터 다시 가을로 개최 시기를 옮긴 영화제의 슬로건은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로 이름을 바꾼 올해 영화제에서는 36개국에서 출품한 151편의 영화를 온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화제 무대를 태화강 국가정원으로까지 넓히면서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우리 기존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에서 울산이라는 명칭이 포함되면서 그 규모와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이자 세계 3대 산악영화제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가을의 절정에서 만나는 산악영화축제가 산과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악인들이 아름다운 영남 알프스 가을산에 모여 축제를 즐기고 젊은이들이 산악인들이 도전정신을 배우는 영화제, 진정한 산악 문화를 알리는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차기 시금고가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으로 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중회의실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차기 시금고 운영은행으로 1금고의 경남은행, 2금고의 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금고는 울산시의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취급하며 2금고는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농어촌 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을 맡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금고지정 결정 공고와 이들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시금고를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제23회 울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기념식에서는 이형철 씨와 라영선, 안종준 씨, 그리고 김재홍, 권영민, 이상봉, 백종범 씨 등 7명의 시민대상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행사에서는 한국행정학회 이덕로 회장의 울산시의 성공적인 행정력을 높이 평가해 2023년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을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수여했습니다. 울산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의 긍지와 애양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21년 제1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교권보호 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천창수 교육감 명의로 환영 입장문을 냈습니다. 천 교육감은 정당하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50만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국회가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법률 개정안을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후속 조치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부여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고 교원 성과급 제도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원총연합회는 울산교육청 관내 파견교사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파견교사의 조속한 학교 원대 복귀를 통해 교원들이 학생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울산교육감이 학교 업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최근 3년간 무려 60여 명에 달하는 파견교사를 차출해 일선학교 현장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울산교총은 또 내년도 울산교육청 예산이 무려 1,600억 원 감액되면서 일선학교의 경우 학생 교육활동 경비가 크게 줄어 교육활동 위축 등의 비상이 걸렸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김두겸 울산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울산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에는 5일장에선 태화 종합시장을 찾아 김영길 중구청장 등과 함께 상인을 격려하고 참가자와 시민들과 점심을 함께하는 등의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장 등 일행은 오늘도 동구 남목 마성시장에, 내일은 언양알프스 시장 등을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 등과 함께 둘러보며 추석 명절 장보기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추석 연휴 기간 생활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과 재해재난 안전관리, 특별교통정책 등 15개 항목에 64명의 상황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구간과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에 세시풍속 체험과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울산 해양경찰서가 민간 해양구조대와 함께 추석 연휴를 대비해 합동 예방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연휴 기간이 길어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민간 해양구조대와 합동순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민간 해양구조대 소속 울산 드론순찰대도 함께 참여해 대왕암 인근 갯바위 등 육상 순찰이 제한되는 연안 해역을 위주로 취약요소 점검과 안전 궤도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동절기 재난성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형,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울산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 등 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75건이 발생했으며 울산에서는 지난해 11월 1건이 발생해 방역 점검과 환경 검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종식됐습니다. 유니스트 이용훈 총장이 어제 울산 지역 언론에 학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른바 미디어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언론을 향해 유니스트 개교 이후 이룬 성과와 숙제 등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성과만큼이나 미래 준비를 위한 학교 측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전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스트가 개교 14년을 맞았습니다. 2009년 3월 개교 이후 6년 만에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됐고 이후 연구기관으로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대학원, 반도체 소재 부품대학원, 지난해 탄소중립대학원, 그리고 올해 9월 네 번째로 의과학대학원까지 중점 분야 대학원 과정이 매년 문을 열었습니다. 개교 당시 500여 명에 그쳤던 학생들은 4,600여 명으로 늘었고 교수 인력도 320여 명이 넘었습니다. 2019년 12월 현 이용훈 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거둔 성과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데이가 열렸습니다. 유니스트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의 지원과 참여로 최근 3년간 52개 기업이 창업했습니다. 창업 기업 가치는 1조 원을 넘습니다. 연구와 교육, 창업 등을 통해 국내 순위 6위, 세계 순위 17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세계 상위 1% 연구자 수는 서울대를 제치고 1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고객 만족도, 즉 학생들의 평가는 3년 연속 우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수님들의 성장을 교수 개인에게만 맡겨놓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돕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장비센터에서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장비 전문가들이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돕습니다. 이러한 유니스트 연구 지원 시스템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첨단 연구 장비들이 자리 잡은 UCRF라는 이름의 유니스트 연구지원본부. 이곳의 연구 장비는 학생뿐 아니라 외부 기관이 활발하게 이용 중으로 지난해 UCRF를 이용한 외부 기관은 200여 개소가 넘고
5천여 건이 넘는 연구가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교 당시 최신식이었던 연구 장비와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총장은 개교 20주년의 이공계 연구 중심 대학들은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데스밸리를 거친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으로부터의 발전기금도 수년 전에 그치면서 재원 마련은 국가 공모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연구 역량의 교수진의 이직률을 낮추고 지역 우수학생 확충도 유니스트가 안고 있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민주당 울산시장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울산시 추경예산안에 민생은 없었다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추경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데 반해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은 본회의에조차도 올리지 않고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남구청도 청장의 업무 추진비를 추경심사에서 2천만 원이나 인상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회 역시 구태의연하고 낭비성인 사업 예산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그제 열린 북울산 환경포럼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인됐습니다. 북울산 환경포럼은 북구 지역의 환경 정화 활동과 지역 애향정신 함양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정치락 초대 회장은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청량리 부정간 KTX 고속열차의 북울산역 정차와 울산 공공의료원 북구 유치 등의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7월 중 울산의 가계대출은 782억 원 증가해 135억 원 증가했던 전달보다 증가 규모가 6배가량 확대됐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세에도 주택 담보대출이 한 달 새 1,057억 원이 늘어나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41.5%로 서울 동부지법 49.3%, 서울 북부지법 41.9%에 이어 전국 지방법원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울산지법에 접수된 민사와 가사 사건은 줄어든 반면 형사 사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연인을 살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그제 오전 9시 20분쯤 동구 화정동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를 죽이러 왔다는 내용의 SNS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치한 후 A씨가 다시 방송을 켜자 그제 오후 3시 20분쯤 자택에 있던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근 연인과 헤어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회수를 올릴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음주 상태로 도심 한복판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이자 사고 차량 소유주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성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동승자인 B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50km인 제한 속도를 훌쩍 넘긴 125km로 친구 B씨의 승용차를 2km가량 몰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접견실에서 가락 울산시 종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신정동 소재 은월사재단과 재단비에 울산시 등록문화재 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1868년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은월사 재단은 제작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재단에 남아있는 비석 머릿돌에 태극문이 남아있는 점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1906년에 조성된 재단비는 귀부와 이수의 조각에서 조선 후기 조각기법의 양상을 볼 수 있고 문헌사적 중요성이 인정돼 지난 8월 31일자로 재단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동구 남북초등학교 내 남북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이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예산 84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기존 남북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72억 6천만 원과 지방비 69억여 원을 합해 모두 226억 원이 사업비로 투입됩니다. 오는 2027년까지 건립되는 남북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남북초등학교 내 기존 풋살장과 놀이 휴식터 부지를 활용해 지상 2층 연면적 6,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목적 강당과 방과후 교실 그리고 150면의 지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